여러분, 2020년 5월 19일 저녁 6시 10분경 전남 해남에 직선으로 쭉 뻗은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SUV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오더니 마주오던 경차와 부딪힙니다. 그 후에 SUV 차체가 빠르게 회전하면서 뒤따라 달려오던 승용차 한 대와도 충돌. 무려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벌어진 끔찍한 사고. 이날의 사고로 인해서 차량 3대가 처참하게 부서졌고 퇴근길이었던 자주색 경차의 차주 김씨 여성이 과다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한적한 도로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교통사고. 그런데 사고를 낸 52세의 남성 SUV 차주와 사망한 42세의 김씨 여성, 이 두 사람 부부인 거예요. 그날 아내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바로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 건지 무려 23년이나 함께 살아온 부부에게 이런 끔찍한 비극이 생긴 거예요. 당시 사고로 남편 역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비해서 그 부상이 경미했어요. 입원한 지 10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뭔가 조금 이상해. 아내가 죽었는데 자기가 잘못 운전해서 아내가 죽은 건데 슬퍼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 사고 난 지 일주일 만에 병원복을 딱 입고 두 팔, 두 다리 멀쩡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로 온 거예요. 입원 중에. 그러다가 마을 사람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담배 딱 물고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한 거 돈 받으러 왔어. 병원에서도 이 남편은 막 웃으면서 태평하게 아우 오늘 돈 받았다. 아우 기분 좋아. 하면서 막 웃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내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슬퍼하는 기색이 1도 없었다고. 이 사고 정말 우연히 예기치 못하게 일어난 게 맞을까요? 옆에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뭔가 남편이 아내의 차를 발견한 직후에 저 차다 하면서 바로 들이받은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남편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도로에 장애물을 피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 남편은 중앙선을 침범해 아내의 차량을 들이받은 걸까? 왜 딱 아내의 차량과 가까워지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중앙선을 넘은 건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사고. 이 남편은 절대 고의가 아니었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다라고 주장합니다. 보통 차와 차가 부딪힐 것 같으면 속도를 줄이기 마련인데 이 사고 블랙박스를 보시면 전혀 이 속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제 마지막에 충돌했던 차량의 차주는 이 상황에 대해서 건너편에서 차가 오는 걸 봤는데 갑자기 그 차가 윙 하면서 속도를 냈어요. 그러면서 바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저희 차 쪽으로 와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사고 당시 이 남편의 차는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 속도를 더 높여가지고 아내의 차량과 부딪혔다는 거예요. 제한 속도 50km에 불과한 사고 지점에서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아내의 차량에 달려든 것처럼 보였다라는 건데 교통사고 전문가는 이 사고에 대해서 언뜻 봤을 때도 이 남편 100에서 130 사이의 속도로 아내의 차와 충돌한 것 같고 이런 속도로 달려오다가 중앙선을 넘어 아내와 충돌하는 그 시간이 불과 0.3초밖에 안 된다. 0.3초 만에 이 아내가 이걸 어떻게 피하냐? 절대 못 피한다.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사고 당시 도로상에 장애물 하나도 없었다. 실제로 옆에 이제 또 다른 샛길, 도로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차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다.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아래처럼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도로. 먼 거리에서 천천히 달려오고 있었던 차량이 사고 직전 갑자기 100km 이상 급가속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는 왼쪽에서 마주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사고 나니까. 그래서 마주오는 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할 이유는 존재하는데 차가 오는 쪽으로 핸들을 꺾을 만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은 차가 오는 쪽으로 핸들을 꺾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없는데. 마주오는 차가 있다면 절대 그쪽으로 중앙선을 넘지 않는데. 그런데 이 남편은 넘었어. 도대체 그 이유는 뭐였을까? 정말 이 남편의 말대로 우연한 사고였던 걸까요? 이 남편은 나 몰라. 아내 차랑 부딪혔다는 것도 나 몰랐어. 아내의 차 색깔조차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내분 자주 색깔의 경차예요. 어제 차를 바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차만 4년에서 5년을 몰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 차를 몰라요? 아내의 차 색깔도 몰라? 당시 사고 지점은 요양보호사인 아내가 퇴근길에 집으로 가기 위해 꼭 지나쳐야 하는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딱 시각 6시 10분경에 이 도로에서 아내 차와 마주치는 것도 굉장한 우연 중에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또 사고를 우연찮게 냈는데 알고 보니 그 피해자가 아내였다라는 건데, 남편은 계속해서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상태도 아니었고 도로에 무슨 장애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떠한 돌발 상황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실수를 저질렀길래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됐던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낼 만한 요인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남편의 지인들은 모두 하나같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엄청 근면 검소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없어.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라고. 주변에서도 칭찬이 잦아있었다는 이 부부. 하지만 이 부부의 속사정은 정말 본인들밖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남편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착한데 집에만 오면 내 사람들한테는 막말하고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내한테 폭언하며 이제 막 막말을 하면서 흉기까지 들이민 적도 있었다고 해요. 이 남편의 폭력은 길었고 집요했습니다. 아내의 친동생이 있는 앞에서도 아내가 당시 임신 중이었는데도 이 남편의 폭력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남편이 아내를 이토록 괴롭힌 이유는 뭐였을까? 이 남편이요, 원래 미신을 엄청 좋아하고 잘 믿는다고 해요. 특히 일명 점. 무당이 하는 말을 거의 맹신한다는 거예요. 사주, 점. 자식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거의 자주 다니다시피 했었다는 한 무당집. 그런데 그 무당이 네 안에 남자가 너무 많아. 바람기가 많은 사주야. 라는 말을 하네. 내 아내가 바람기가 많대. 이거를 맹신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내가 바람피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무당한테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됐어. 네 사주 자체가 바람기가 많다잖아. 이거 누가 보면은 아내분이 바람피다가 걸린지 알겠어. 아내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남편의 의심 때문에 두 아들의 유전자 검사까지 했었다는 아내. 정말 미칠 지경이었겠죠.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고 끝이 없잖아요. 아무리 아내가 아니다, 오해다 라고 얘기해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을 해버리면 그게 정말 상대편을 미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에 사건 발생 3달 전 남편의 의심과 폭력을 견디지 못한 이 아내분은 막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버립니다.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내는 남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까지 신청하게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이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답답하니까 또 이 남편이 무속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 후에 무속인이 말하는 대로 아내를 돌아오게 하는 비밀스러운 주술을 실행한 남편. 옆에가 쌀 이런데 계란을 딱 놓고 아내의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아내가 돌아오겠습니까? 사고 당일 이 남편의 행동 역시 심상치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분이 여자친구와 밖에 있다가 우연히 뜻밖의 장소에서 남편, 자신의 아버지 차를 발견한 거예요. 앞에 아빠 차 아니야? 지금 4시인데? 아빠 일할 시간인데? 일은 안 하고 여기는 왜 온 거지? 뭔가 느낌이 싸하니까 이때 이 둘째 아들이 아빠의 뒤를 밟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엄마와 내가 같이 사는 집 쪽으로 가. 그러더니 아내가 살고 있었던 집 바로 앞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막 땅을 파더니 뭔가를 묻고 가더라는 거예요. 불과 사고가 나기 1시간 전, 이 남편은 아내의 집 앞에서 무엇을 한 걸까? 실제 남편이 묻은 곳을 파본 결과 거기에서 식칼과 생선살 썩은 게 발견됐습니다. 식칼과 생선을 묶어가지고 아내가 사는 집 앞마당에 땅을 파서 묻어놓고 간 거예요. 실제로 무속인들은 이 행동을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방법.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속인이 비밀리에 하는 주술.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 상대방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인형에 막 바늘 꽂고 이러는 거. 막 시름시름 아파서 죽어라. 혹은 다쳐라. 혹은 나한테 다시 돌아와라. 보살 중에는 이런 방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이 생선은 사람을 뜻한다고 해요. 이 칼 같은 경우에는 이 칼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해할 때 쓰는 비방 도구라고. 거기에다가 집 앞에 이제 땅을 파고 묻는 거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 집에 사는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남편이 아내한테 저주를 내리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남편은 이 방법이라는 이 주술을 누구한테 들어서 이렇게 한 걸까요? 자주 다녔다는 그 무속인에게 들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 무속인은요,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다. 무슨 생선 살에다가 칼을 묶어가지고 땅에 묻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이 혼자 찾아보고 이렇게 했던 걸까요? 사고 발생 2시간 전인 오후 4시경 아들이 남편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1시간 전인 오후 5시경 이 남편이 아내의 집 앞 공터에 생선과 식칼로 추정되는 물체를 묻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약 1시간 만에 공교롭게도 아내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게 그저 우연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이 아들분이 이 사고가 딱 나고 아빠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사고를 낸 거냐고. 왜 사고를 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때 이 남편이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혼 소송까지 간 거 아내가 딱 앞에 보이니까 그냥 끝내버리자. 그냥 끝내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이받아버렸어. 라고. 어차피 이혼 소송까지 들어간 마당에 나한테 안 돌아올 거 아니까. 그래서 사건 당일 도로에서 아내의 차를 발견한 남편이 고의적으로 핸들을 꺾어 아내 차량과 충돌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남편은 자식들에게 한 말과는 달리 끝까지 장애인 첫째 아들 낳아놓고 아내가 집을 나가가지고 다시 같이 살자고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야. 무릎 꿇고 내가 막 1번 빌었나? 막 2번, 3번 막 비는데도 안 돌아오잖아. 그래서 그때
아내 차가 딱 보이길래 차 좀 세워놓고 얘기하려다가 사고가 난 거야. 장애인 자식 놔두고 어떤 놈이 그런 사고를 의도하겠어? 그냥 아내 차가 딱 보이길래 차 세우고 아내와 얘기하려다가 이제 그 사고가 난 거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아내도 운전 중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차를 세우려다가 사고를 냈다는 건지. 당연히 이런 남편의 말, 경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이 남편을 구속했어요. 전라남도 해남의 한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벌어진 이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 이 사건의 결론은 교통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살인사건. 이 남편은 살인죄가 적용돼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너무 허망하고 안타까운 죽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그래서 오늘은 해남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